B&B 매거진 3월호 칼럼. 매장을 지키는 현대 화장품 규제법안의 핵심 유예사항. 모크라, MOCREA, 즉 모더니제이션 오브 코스메틱스 레귤레이션 액트는 1938년 이후 약 85년 만에 개정된 미국 화장품 연방법으로 2023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뿐 아니라 샴푸, 컨디셔너, 스타일링 제품 등 뷰티 서플라이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FDA의 관리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모크레에 따른 점검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단순 광고가 아닌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 시즌을 앞두고 매장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FDA 현장 점검에서 뷰티 서플라이가 특히 점검받는 세 가지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용량 벌크 제품의 소분에 관한 점입니다. 제품을 옮겨 담는 것은 FDA 기준에서 화장품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케이스를 볼까요? 샴푸를 덜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대용량 샴푸를 펌프 용기에 옮겨 손님 병에 담아주는 방식은 친환경적으로 보이지만 개봉 후 다른 용기에 옮기는 순간부터 제조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위생 기준과 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매장 책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접착제 소분 판매의 경우입니다. 가발용 글루를 작은 병에 옮겨 자체 라벨로 판매하는 행위도 FDA 기준에서는 재포장이나 재유통으로 봅니다. 특히 눈과 피부 부근에 닿는 제품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매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샘플 제작이나 비인가 증정에 관한 점입니다. 본품을 소분해서 샘플로 주는 행위는 FDA 기준에서 재포장 가공입니다. 또한 샘플 용기에 배치 번호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불가능해 관리 대상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크라와 별도로 보건당국의 위생 및 유통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허가제가 있습니다. 제품 용기를 개봉하여 소분 및 재포장하는 모든 행위를 제조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분류되면 무허가 제조로 영업 중단 통보를 받거나 제품 전량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안전화장품법 및 프랍 65 법안이 있습니다. 소분 시 원본의 발암 물질 경고 라벨이나 성분 보고 의무가 누락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위반 시 성분 미표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뷰티 정의법이 있습니다. 특정 유해 성분 함유 제품은 판매 금지이며 엄격한 전성분 표시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량 화장품 유통 혐의로 행정 처분을 받거나 소비자 집단 소송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에는 TFCA로 불리는 독성 없는 화장품법이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 등 25종의 유해 성분을 금지하고 소분 제품은 성분 추적 불가능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할 경우 주환경보건국의 고강도 실사를 받을 수 있고 즉각적인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식품 화장품 안전법이 있습니다. 매장 내 소분 행위를 보건위생 위반으로 간주하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당국의 현장 검열을 받거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매장에서 오일을 섞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오일을 섞어달라는 손님의 요청에 맞춰 즉석에서 배합해주는 경우 제품 배합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제품과는 다른 성질의 혼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생관리나 안정성 기준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테스터 제품 제공에 있어 소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용량 크림을 개봉해 손으로 찍어 쓰게 하거나 라벨 없는 용기에 덜어 테스터 제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다수 접촉으로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FDA 기준에서는 이런 제품을 관리되지 않은 제품으로 보고 기준을 벗어난 유통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세트 상품 판매 시 라벨을 관리하는 기준에 관한 점입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수축 필름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은 뷰티 서플라이에서 흔히 활용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부착한 성분표, 주의사항, 사용법 등의 라벨이 가려지거나
읽기 어려울 때 FDA 기준에서는 기재불비, 미스브랜딩, 즉 가짜 표시 제품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 제공 책임이 매장 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시즌용 번들 포장의 경우입니다. 브레이딩 젤과 헤어스프레이를 번들로 묶으면서 성분표나 주의사항이 가려진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보다 라벨을 가린 쪽이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표시의 문제입니다. 세트 구성을 위해 겉박스를 제거하고 내용물만 묶어 판매하면서 제조번호나 유통기한 정보가 보이지 않게 되면 추적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매점에서는 각 주의 규정에 맞춰 판매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완제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제조사가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별도의 가공이나 포장을 하지 않을수록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둘째, 매장 내에서 추가 가공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용량 제품 소분, 자체 샘플 제작, 라벨을 가리는 과도한 포장 방식은 매장 책임이 커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작업이 매장 운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부작용 보고 절차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제품 관련으로 중대 유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고 처리 절차를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웹사이트와 B&B 매거진 3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4월호 칼럼에서는 위조 및 변조 인증서를 구분하는 방법과 FDA, FEI 번호를 즉시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다룹니다. B&B 매거진 3월호에서 전해드렸습니다.